참 오늘 우리 새벽에 그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했잖아. 맞아요. 근데 왜 한국은 이번에 진짜 손흥민이야 얘가 그러니까 손흥민이야. 드림팀이라고 하는 게 이 둘이가 각각 튀지만 얘가 하모니도 도와주고 한국 팀은 다 따로 국밥이었잖아. 그거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이 엄청 많이 나와 있네요. 주제가 맞네요. 뭐예요, 오늘은? 아니 내가 스카치 한다고 얘기해 줬잖아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미리 말씀해달라고 한 이유가 네네. 저희가 미리 준비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 뭘 준비했는데. 스카치를 다루신다고 하셔서 네.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린락을 예,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뭔데 근데? 사실 저희 오늘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나 이제 해외 출장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동안 해외 출장 계속 내 사비로 왔는데. 대표님 혹시 데일리샷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알죠. 많이 이용했어요. 거기가 언제 생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 6년 전서부터 내가 위스키 살 때 가끔 이용을 했어요. 그 이미 사용하신 이력이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 몇 번 샀죠. 뭐 남들 막 그 오픈런 하는 이런 거는 난 줄 안 서고 거기서 가끔 사요. 얘는 일단 마트에 없어. 이런 건 없고 얘는 있던데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통 글렌파클라스가 쉐리 위스키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건데 얘는 버번 캐스크에 숙성한 거하고 쉐리 캐스크에 숙성한 게 한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모르는데 맛있다는 게 보증이 되어 있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뭐 맛있을 거야 아마. 그걸로 기념주 한 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이거 나도 안 마셔본 거라서 궁금하긴 해요. 나는 근데 사실 알잖아. 내가 그 위스키 맛 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마셔보고 그냥 뭐 내 스타일이네, 맛있네, 아니면 뭐 좀 아니네, 뭐 그 정도밖에 나는 말 못해요. 한번. 좋습니다. 괜찮네요. 위스키네 뭐 위스키. 좋아요. 보통 글렌파클라스가 우리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105라고 그래서 105 프루프. 그래서 57점 몇 도인가, 57.5도인가 뭐 그런데 그거가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오는 첫 번째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스키 중에 처음 캐스크 스트렝스를 표방하고 나온 게 글렌파클라스의 105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도수에 좀 길들여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심자들이 좀 편하게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도수가 40도니까 좀 술술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버번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라이트하면서도 뭐 맛있는 그런 위스키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는 뭐 안 마셔봐도 내가 이 맛을 다 알아. 이거 아주 잘 알아. 제가 알기론 그린이 블루 바로 동생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형들이 많이 있어. 이 위에 뭐 골드도 있고 플라티늄도 있고 많이 18년도 있고 많이 있어. 형제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그린은 사실은 약간 좀 이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엄마가 다른 거. 딴 것들은 다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잖아요. 근데 조니워커 그린은 아니에요. 블렌디드 위스키는 그레인 위스키가 밑에 캔버스처럼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싱글 몰트들로 다양한 어떤 싱글 몰트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싱글 몰트들로만 구성해가지고 블렌딩을 한 거예요. 그레인 위스키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 있는 위스키인 거예요. 싱글 몰트들만 여기 4가지가 들어있으니까. 자, 우리 PD도. 감사합니다. 혹시 위스키로 건배 같은 걸 하나요? 하죠. 슬렌지바. 스코틀랜드식 건배, 슬렌지바. 똑같아, 사람 사는 데가. 건강을 위하여. 확실히 글렌파글라스 먹었을 때보다 저 그린라벨 스모키하죠. 먹었을 때가 더 스모키하게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조니 워커 시리즈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다 이제 블루까지도 스모키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평이 나 있지.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기준 바로 다음날 데일리샷에서 행사를 합니다. 예. 셀리샷이라고 내일부터 2주 동안만 진행이 되는 할인 행사예요. 그렇구나. 난 이거 있으니까 안 사도 되는 거죠? 2주 동안 할인 행사 하는 중에 뽑기 같은 저희 즐길거리 그런 거 한다 이벤트도 이거야? 몇 가지를 한대요. 뽑기에 내가 운이 없어 나는 근데. 저희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어쨌든 스카치 위스키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다른 위스키들이랑 뭐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게 뭐 있어? 그 스카치 캔디, 스카치 테이프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맞아요. 다 거기 나온 거예요.
스카치가 스코틀랜드의 형용사형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스코츠라고 그랬다고. 지금은 스카치라고 하는데 SCOT, 스코츠 이렇게 했다고. 하여튼 스카치 위스키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위스키를 의미하는 건데,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어요. 영국은 이제 하나의 섬이잖아. 그걸 브리튼 섬이라고 하거든. 지금은 영국을 UK라고 부르잖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데, 원래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고 그레이트 브리튼, GB였어요, GB.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하면은 영국, 이렇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합쳐진 거고, 거기에 북아일랜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영국이란 나라를 구성하니까 그거를 유나이티드 킹덤이라서 U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K의 제일 중요한 구성은 역시 이제 잉글랜드인데, 그 다음 중요한 데가 이제 스코틀랜드란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위스키들을 다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잉글랜드 위스키도 있어요. 잉글랜드도 싱글 몰트가 여기 있나? 잉글랜드 위스키 보면 여기 있잖아. 잉글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 이거 왜 코츠월드라고 하는, 나도 안 가봤는데 영국에 무슨 민속촌 같은 마을이 있대. 근데 하여튼 그 마을을 따서 여기 코츠월드라고 하는 잉글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국에서는 다 UK라고 붙어 있잖아. 유나이티드 킹덤. 옛날에 GB라고 붙어 있었다. 지역이 스코틀랜드는 크게 보면은 하일랜드하고 로우랜드라는 지역으로 나눠요. 그게 이제 옛날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제 나눠진 거야. 로마 제국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장성을 쌓았어. 그래서 장성 밖에는 오랑캐. 그래서 그쪽은 칼레도니아라고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 지금도 자기네들을 이렇게 칼레도니아라고 불러요. 이건 칼레도니아 위스키 회사에서 나온 위스키인데 칼레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안쪽은 브리타니아, 영국이 만들었잖아. 영국 사람들 자기를 브리타니아라고 부르는 거는 잉글랜드만 자기를 브리타니아라고 부르는 거야. 섬 전체도 그래서 브리튼 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왜냐면 자기가 제일 셌으니까 그 섬에서는. 근데 그 장성 바깥이 다 칼레도니아인데, 그 장성이 나중에 하나 더 생겼어. 그 다음 로마 황제가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이제, 그래서 안토니우스 장벽이 또 생겼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스코틀랜드가 하일랜드와 로우랜드로 나뉘는 거야. 물론 지금 이 두 경계는 약간, 현대는 좀 약간 삐뚤삐뚤해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 하일랜드 위스키들이 이제 대부분이지. 로우랜드는 많지 않아요. 로우랜드 위스키는, 일단 잠깐 지도로 보여줄게. 이게 스코틀랜드. 이게 남한 면적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 남한이 99,0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한 76,000제곱킬로미터니까 어디 남한에서 이제 도 하나만 빠지면 대충 되는 크기가 이거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하드리아누스 장벽 바깥에, 그다음 여기가 안토니우스 장벽. 그러니까 여기가 로우랜드, 여기가 하일랜드인 거야. 근데 하일랜드는 크잖아. 그러니까 하일랜드를 또 여러 지역으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하일랜드 중에서도 이런 섬들, 이런 것들은 위스키 맛이 좀 비슷한 어떤 일관성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아일랜드 지역이라고 해. 그 다음에 그 섬 중에 특별한 섬 하나, 아일라 섬이라고. 요거는 하나의 지역으로 쳐줘. 워낙 특별하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 스프링뱅크 다녀왔잖아. 요 스프링뱅크엔 요 반도, 요 킨타이어 반도, 요 지역을 캠블튼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의 지역으로 쳐줘요. 그럼 웃기잖아. 이 조그만 것들 하나의 지역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얘는 하일랜드. 전체도 하일랜드지만은 요 나머지 부분도 위스키로 나눌 때는 요걸 하일랜드 위스키라고 불러. 그리고 요 눈같이 생긴 요 부분은 스페이사이드. 여기에 이만큼 제일 많이 몰려있어, 위스키 증서가.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로우랜드 위스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야. 이거 한번 발음해봐. 어려울걸. 이게 오켄토션이라고 해요. 오켄토션. 이거는 이제 되게 라이트하고 좀 달달하고 맛있는 위스키예요. 그래서 이 로우랜드 위스키, 로우랜드 쪽은 바다 건너편에 아일랜드 섬이랑 가까워요. 그 아일랜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지? 더블린이 있는 에일의 공화국, 그 아일랜드를 얘기하는 거야. 더블린 쪽에 있는 섬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처럼 똑같이 얘도 3번 증류하다. 그래서 3번 증류하니까 로우랜드 위스키들이 순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제 하일랜드인데, 요게 이제 글렌고인이라고 하는 위스키인데, 약간 로우랜드 위스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일랜드하고 로우랜드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애매하게 있는 데라서 하일랜드 위스키로 분류는 되지만 거의 로우랜드에 가깝다. 그러니까 애도 좀 라이트한 그런 맛이고 뭐 그렇다. 요거는 글렌스코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캠블튼에 있는 또 다른 위스키 증소예요. 여기도 갔다 왔었거든. 근데 여기도 나름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멋진 증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빅토리아나라고 돼 있지. 빅토리아 여왕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하여튼 되게 좋은 위스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섬들, 여러 섬들이 있었잖아. 그 섬 중에서 영국의 최북단에 있는 섬이 있어, 여기. 요 섬. 요게 오크니 섬이야. 그 섬에서 나는 위스키가 이거예요. 하일랜드 파크. 하일랜드 파크가 제일 최북단에 있는 거고,
다음번에 내가 스코틀랜드 여행 갈 때 꼭 여기를 가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꼭 가고 싶었는데 워낙 머니까 워낙 외지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이쪽 인버네스까지 가 인버네스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또 스카파라고 하는 또 다른 징소가 하나 더 있어. 2개밖에 없거든요. 그 2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머나먼 길을 가야 되니까 좀 빡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하여튼 다음번에는 차로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하일랜드 위스키인 거예요. 나머지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아일라 섬 킨타이어 반도 바로 위에 있어. 오반. 이것도 바닷가니까 약간 비슷한 계통의 맛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을 좋아하니까 그냥 하일랜드 위스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나는 얘를 좋아해 가지고 많이 마셔요. 오반. 5학년 오발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완전 점점 6학년이 돼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아이드에 있는 위스키 중에 제일 유명한 발베니. 발로 만든 위스키 중에 제일 잘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진짜 귀한 위스키예요. 그래서 안 가셨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몇 년 됐는데 근데 뭐 수십 년 된 건 아니고 언제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게 발베니의 싱글 배럴 중에서 버번 캐스크. 싱글 배럴에 쉐리 캐스크도 있어. 2가지 같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얘가 훨씬 더 맛있으니까 되게 다 마셨는데 이거만 지금 남겨놓고 한 병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딸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또 따야지. 오래돼서 지금 라벨이 좀 변했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발베니 앞에 더가 붙는다. 더 발베니. 더를 붙일 수 있는 위스키는 많지 않아요. 더 맥켈란, 더 발베니, 더 글렌리벳 이렇게 좀 약간 근본 있는 세 가지 정도. 그래서 딴 데들도 근본이 있는 데들이 있잖아. 그런 데들도 이제 붙여. 뭐야? 그래서 이제 덜을 붙이지 않는 위스키들도 이제 요즘은 덜을 붙이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 이제 저기만큼 우리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라고 하면서 붙여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그 정도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데들 고개가 끄덕여지는 데들도 있고 좀 아닌데 이런 데들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5가지 지역이 있고 5가지 지역에서 다양한 위스키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 지역마다의 특징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있죠. 아주 독특한 아일라 섬 같은 데는 피트 향이 엄청 강하잖아요. 스모키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담배 금방 피우고 온 애인이랑 키스하는 느낌? 뭐 그런 위스키다. 뭐 그런 얘기도 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피트 향이 아주 강한 게 아일라 섬이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덜 하면서도 좀 감칠맛이 있고 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아일랜드 섬 지방의 것들. 아까 여기 킨타이어 반도 이쪽 캠블턴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약간 여기도 약간 아일라 섬 비슷하게 그 피트 향이 강하지만은 또 나름 거기도 뭐 균형 잡힌 맛이 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 비슷하네 뭐. 스페이스 아이드는 확실하게 뭔가 막 꽃향기 뭐 과일 맛 뭐 이런 거로 막 뒤덮인 거 이제 스페이스 아이드 쪽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일랜드 쪽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애들부터 이런 애들까지 다양하게 다 존재한다. 하일랜드는 다 있다. 로우랜드는 이제 증류를 3번 하니까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다. 어떤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어두운 곳에서 마셨던 그런 위스키들은 되게 기주가 이런 로우랜드 위스키가 많다. 그러니까 뭐 윈저나 뭐 있잖아 그런 거, 썸씽 스페셜, 패스포트, 뭐 임페리얼 뭐 그런 데 보면은 로우랜드 쪽에 기주가 많이 있더라. 저희가 많이 아는 좀 유명한 위스키들은 스페이스아이드 출신이 좀 그렇지 많지 뭐. 맥켈란도 스페이스아이드고 발베니도 그렇고 글렌리벳도 그렇고 글렌 그란트도 그렇고 뭐 유명한 거 다 거기 있어요. 이거 글렌 파클라스도 이것도 스페이스아이드야. 거기에 몰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 기본적으로 위스키 증서들은 좀 약간 삐딱한 애들 말고는 되게 바닷가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배에 실을 수 있잖아. 물이 많고 바닷가에 있고 이러면 이제 조건이 성립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근처에 그 곡창지대가 있으면 더 좋고 보리를 많이 생산하면. 근데 보리는 뭐 배로 실어와도 되니까 큰 상관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여 있는 데들이 다 그런 데들인 거야. 스페이스아이드는 직접 가보셨나요? 혹시? 스페이스아이드를 이제 예전에 와이프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결혼 때 뭐 25주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주년인가? 하여튼 갔어.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다니니까 많은 곳을 못 가잖아. 제한적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가긴 갔어. 영국까지. 근데 런던에서 이제 헤어지고 나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에딘버러로 가서 에딘버러에서 또 거기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스페이스 아이드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가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갔지. 그때 와이프분은 뭐 하고 계시죠? 런던에서 쇼핑하고 있었지. 각자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나는 그 백화점 뭐 무슨 쇼핑센터 이런 데 있는 거 거기 나 30분 이상 있으면 경기가 나서 안 돼 나는. 결국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가셔가지고. 혼자 가서 이제 나 혼자 여기를 갔었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글렌파클라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이 좀 잘려서 안 보이긴 한데 이 주변이 엄청나게 황량한 거야. 난 그때 여기서 뭘 느꼈냐 하면은 왜 그 살바도르 달리에 보면 막 시계가 녹아내리는 그 그림 있잖아. 추상화. 약간 그런 세계야. 뒤가 막 황량한 거야. 지금 이 황량불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황량하고 뒤도 다 민둥산이야. 근데 막 덜렁 이런 큰 증류기가 하나, 이거 되게 크지? 이 스코틀랜드에서 되게 큰 증류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게 덜렁 하나 있는데 쓰던 거 이제 꺼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해가지고 5 Decades 투어가 있어. 각 연도에 대표적인 걸 이제 한 잔씩 맛보게 해주는 투어거든. 이제 그걸 하면은 이제 이 글렌파클라스에서는 가장 비싼 투어니까 이제 대접 잘 받았지. 내가 원하는 캐스크를 고를 수 있잖아. 내가 이제 내 벌스 빈티지 딱 골라서 한 잔 마셨지. 뭐 드신 거예요? 글렌파클라스에 안에 캐스크를 다 이제 안에 정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것들을 다 그 한 통에서 꺼낸 거를 싱글 캐스크 제품을 출시를 한 거야. 그거를 글렌파클라스의 패밀리 캐스크라고 해요. 그 패밀리 캐스크 중에 이제 1966년 빈티지를 마신 거지. 그래서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본에서 1987년 패밀리 캐스크 하나 샀어. 87년도에 이제 증류를 한 거지. 병에는 언제 담았냐면 병에 담은 연도가 나오거든. 2017년. 그러니까 30년 된 위스키인 거야 이게. 이제 그러고 벌써 한 9년이 지났네요. 그때 되게 싸게 샀지. 그때 월스 빈티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우리 와이프가 87학번이니까 이제 87학번 뭐 기념 이렇게 하나 산 거야. 뭐라도 이제 핑계를 대야 되니까 이제. 그때 한 5만 엔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9년이 지났잖아. 지금은 한 20만 엔 정도 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또 좋은 날에 이제 오픈해야지. 그 결혼기념일 선물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하는 선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패밀리 캐스크는 특징이 다 이 나무곽에 담아서 해놔요. 똑같아요. 쉐리 캐스크니까 되게 진하잖아. 얘는 뭐야? 얘는 아까 쉐리 캐스크하고 버번 섞어서 색깔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지. 근데 이게 굉장히 연하게 색이 나온 거야. 글렌파클라스의 쉐리 캐스크 진짜 정말 막 찐득찐득한 막 이런 젤리 같은 정도로 그 정도까지 보이도록 나와. 이거 되게 30년 된 거 치고 되게 맑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 그 얘기 했나? 캐스크가 첫 번째 쓰면은 퍼스트 필 캐스크.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버번에 담았던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또는 프랑스에서 와인을 담았던, 스페인에서 쉐리주를 담았던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위스키를 담잖아. 그럼 사실 그 병을 두 번째 쓰는 거지. 그 캔통을 두 번째 쓰는 거지만 그거를 퍼스트 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 퍼스트 필 쉐리 캐스크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몇 년 동안 우려낸 다음에 빼내잖아. 그럼 또 써. 세컨드 필 캐스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빼내고 또 써. 그러면 서드 필 캐스크. 10년씩만 따져도 포스 필이면 40년이 지났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야. 진짜 좋은 위스키는 나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컨드 필 캐스크나 서드 필 캐스크를 써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천천히 나무를 어떤 성분을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퍼스트 필을 쓰면은 거기다 한 10년만 담아도 시커매지니까 30년 담그면 이게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진해가지고 나무 향기가 안 나니까.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 원액은 델성 부른 원액인 거야. 그래서 이 원액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 숙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포스 필 캐스크에 담은 거야. 이거 딱 깜짝 놀랐어. 포스 필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얘네들도 이미 크게 키우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 사야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150불 이상 안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좀 와이프를 위한 선물을 빙자하면서 내 선물이기 때문에 샀지. 오른쪽에 있는 위스키들은 저것들도 스카치. 그렇죠. 얘도 이제 얘가 이제 탈리스커, 아일랜드 섬의 위스키. 쿠일라는 아일라 섬의 위스키. 이 크라간모아는 스페이사이드 위스키예요. 요게 뭐냐면 나는 이게 올 줄 몰랐는데 하여튼 원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위스키를 준비한 거예요. 이 안에 4개의 위스키가 들어가요. 4가지의 싱글 몰트 위스키가 섞인 거예요. 탈리스커, 쿠일라, 크라간모아. 지금 여긴 병이 없지만은 그 링크우드도 스페이사이드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꽃향기 나는 과에 가까운 게 2개가 있고 피트 향이 나는 게 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좀 쿠일라니까 좀 세고 뭐 탈리스코도 세지. 센데 좀 약간 스타일이 다르게 피트 향이 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잘 섞여가지고 조니 워커 그린이라고 나름 이제 드림팀이 만들어지는 거야. 참 오늘 우리 새벽에 그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했잖아. 맞아요. 근데 왜 한국은 이번에 진짜
진짜 근데 홍명보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게 이게 조니 워커 그린을 가지고 만약에 저 그린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한국 월드컵 대표팀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얘를 한국 팀으로 보자고. 탈리스커는 되게 강한 어떤 폭발적인 그런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치면 공격수인 거야. 그러니까 손흥민이야 얘가. 그러니까 탈리스커하고 손흥민이야. 근데 쿠일라는 같은 피트가 나고 강력하지만은 뭐랄까 묵직하고 블렌딩을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숨은 강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수비수인 거지. 김민재 좀 되는 거지 이제. 손흥민이하고 김민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감독이 나는 패착을 했던 게 이 김민재를 너무 중용을 했던 거지. 이제 그 김민재를 주위에 막 3백으로 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드필더 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른 구성 성분들을 잘 붙여주는 하모나이즈를 하는 미드필더 역할이거든. 얘가 이강인이야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링크우드는 뭐 황희찬이 정도로 하자고. 그러니까 이강인이하고 황희찬이가 이제 이걸 균형을 잡고 잘 팀을 뭉치도록 가야 되는데 얘들 둘이가 워낙 이제 따로 놀게 되고 원래부터 애들은 따로 놀아야 되는 애들이야 사실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접착제 같은 놈이 있어서 미드필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사실은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다이나믹한 판에서 얘들이 움직일 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조니 워커는 그래서 얘를 그린을 드림팀이라고 하는 게 이 둘이가 각각 튀지만 얘가 하모니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얘들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또 다른 링크우드라는 스페이스 위스키가 또 그걸 연결시키도록 해주는 거야. 그게 잘 되니까 이 네 가지 성분이 각자 다 개성이 있지만 튀지 않고 하나의 맛으로 하나의 원팀으로 가게 됐는데 한국 팀은 다 각각 따로 국밥이었잖아. 그거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조니 워커 그린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 월드컵이 좀 아쉽게 끝났지만 그런 월드컵 전략 전술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위스키를 구성하는 어떤 만들어가는 전략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스카치 위스키가 약간 유명하고 비싼 위스키가 많잖아요. 비싸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비싼 게 되게 좋은 게 있을 확률이 높지. 여러 과정에서 공을 들이고 그러니까 위스키는 사실은 숙성이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거야. 숙성 연수가. 근데 숙성을 하려면 그만큼 자본이 잠기는 거잖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딴 걸 모든 걸 떠나서 숙성이야, 숙성. 그 숙성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겠지. 빨리 한다면 빨리 하는 만큼 또 잃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만의 카발란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이 숙성을 빨리 해가지고 뭐 스페이사이드에서 10년 할 걸 우리는 3년이면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세월에 또 숨어진 힘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들이 뭐 2년, 3년 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나오면 멀쩡하게 색깔도 잘 뽑혀 나오고 왜냐면 세컨 필 이런 걸 쓰니까 퍼스트 필, 세컨 필을 쓰니까 나무에서 색이 빨리 우러나거든. 색깔도 멀쩡하게 나오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과연 그거를 병에 담아놨다가 10년 후에 마시면 그 맛이 그대로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스코틀랜드는 수백 년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도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좀 더 다른 면에서의 고민과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표님의 인생 스카치도 혹시 있을까요? 한 병만 꼽으라면. 아니 뭐 다 좋지 뭐 나는. 근데 지난번에 아란 얘기했잖아. 아란도 내가 참 좋아하는 거지만은 내가 처음에 그 위스키를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 제일 많이 마셨던 위스키가 이 하일랜드 파크예요. 요즘은 이 병으로 안 나오고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나름 올드 보틀인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이걸 한 병 사왔어. 12년인데 이제 10,000엔 정도 주고 샀으니까 비싸게 주고 산 거지. 원래 신형이 한 8만 원? 근데 얘는 이제 한국에서 이미 살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나 샀지. 이거에 18년 위스키를 여기 빨간 띠로 있는 걸 많이 마셨었어요. 그때는 18년 정도 하더라도 뭐 10만 원대 초반이면 사서 마셨으니까 좋았거든. 근데 다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쉽게 못 마시고 지금 한 2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이제 한 병 사면 그것도. 그래요. 그 영상 설명란에 우리 PD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달아놨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에 놓치면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나 봐요. 좀 자주 하지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근데 대표님 혹시 스카치 그린 라벨이나 이런 거 좀 비싼 친구들은 하이볼 타 먹으면은 안 되나요?
되지 왜 안 돼? 아니 뭐 자기 직업 사정이 허락되면 그런 거에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조니어코 그린은 왜 못 타보고? 글램파 글라스 패밀리 그거 사신 거 거기에다 하이볼 타 먹으면 그거 안 되지.